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오아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주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전임의로 일했고 올해부터는 지음정신과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진료실에서 만나고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모셨는데 선생님을 저희가 섭외하고 보니까 좀 이력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이력이 있고 어떻게 긴 시간을 흘러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진로가 이렇게 확 바뀌시게 된 건가요? 교대 졸업하고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막 무당탕탕 거리면서 막 실수를 연발하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을 좀 거치게 되거든요. 한 3년 차쯤 되면은 약간 자신이 과대해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나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되게 잘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이 막 넘쳐나면서 좀 색다른 전공이나 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어떤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의사들을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이제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좀 해줬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좀 운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인생의 경로를 한번 확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를 교실에서 보던 걸 지금은 이제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좀 다른 것 같고 혹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들 귀엽고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은 되게 그냥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조금 다른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떠올려 봤거든요. 첫 번째는 특히 이제 문제 행동이 교실에서 일어났을 때인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우리 다른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빨리 수정을 할까? 다음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를 고민을 했었는데 진료실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서는 그 아이의 집단에서의 모습보다는 좀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게 좀 개별적인 접근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행동의 결과보다는 약간 원인, 왜 이런 행동을 이 아이가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일 때는 보편적인 발달을 이루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진료실에 오는 애들은 병리적으로 어떤 진단에 해당하나?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은 비슷한 것 같고요. 여전히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게 새로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라는 책이거든요. 사회성은 소아정신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는 분야인 것 같아요. 교사 생활을 했던 소아정신과 의사께서 직접 쓰시기도 했다니까 정말 궁금해서 저도 사서 빨리빨리 읽어보게 됐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책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우리 아이 사회성 키우기.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아이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담은 책이고요. 첫 장은 개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성의 어떤 정의라든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장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딱 주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뭐 엄마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뭐 아이 마음은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것들을 굉장히 예시문을 다 들어가지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제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 또 갈등을 뭔가 해결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또 나아가서 아이의 학교 생활,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 엄마들하고의 관계까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은 것이 특징인 저희들의 책입니다. 이 보니까요, 김주현 선생님 외에도 다른 이제 공저자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공저자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했던 서울아산병원 사회성 클리닉을 운영하는 운영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김효은 교수님, 저희 사회성 클리닉을 이렇게 관장하시고 또 연구에도 굉장히 힘쓰시는 저희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요. 임연신 선생님은 특수교사세요. 저희 서울아산병원 사회성 클리닉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사회성 프로그램 운영을 이전부터 개발하고 실제로 해오신 분이고요. 김혜진 선생님하고 유고은 선생님은 임상심리 전문가세요. 김혜진 선생님은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유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불안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각각의 팀 안에서 이제 역할들이 계신 거거든요. 저희의 어떤 고민들이나 진료실이나 아니면 클리닉에서 했던 수업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노력해서 담은 책이니까요. 이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성이란 말이 대충은 알겠는데 좀 막연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사회성은 조금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능력을 이제 사회성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진료실에서 상담하실 때 특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뭐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 저를 닮을까봐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뜯어다 보면 마치 사회성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인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이 깔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회성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사회성이라는 게 타고난 부분도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적절하게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런 친구들 사실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라도 충분히 가르쳐주고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성장한다.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 뭐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 친구를 내가 좀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해주는 거 플레이데이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플레이데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데이트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가 이제 사전에 일정을 정해서 아이들이 함께 만나서 놀 수 있도록 마련하는 시간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워낙 아이들 스케줄이 바쁘고 학교 끝나면 각자 일정들이 다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런 기회들을 부모들이 약속을 해서 어쨌든 만나게 되는 형태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플레이데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장점은 플레이데이트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친구를 초대를 할 건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놀이를 할 건지,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다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부모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되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루어가는 것인데 엄마들이 굳이 이런 막 약속을 정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를 할 때 미리 준비해야 되거나 혹은 뭐 좀
고민이나 주의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저 친구랑 만나서 논다 여기에 이제 꽂혀서 준비라든지 생각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준비해야 될 게 꽤 있거든요. 친구를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할 건지 키즈 카페에 가서 놀 건지 장소부터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랑 이제 놀 것인가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아이랑 성향이 비슷할 것 같은 친구여도 괜찮을 것 같고 선생님하고 뭐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랑 우리 아이랑 좀 잘 노는 것 같아요 하면 뭐 그런 추천들을 참고하셔도 좋고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고 싶은 놀이 친구가 오면 어떤 놀이를 할까 마트 놀이를 할까 그럼 마트 장난감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숙지를 조금 해보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상대편 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쪽 부모님한테 내가 해야 되는 예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플레이데이트를 시작하면 훨씬 원활하고 편안한 이제 플레이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어요. 노는데 얘들이 평소에는 친한데 또 놀다 보면 안 싸우기가 좀 어려워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놀림이나 혹은 친구랑 게임 했는데 지고 이기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화나 짜증도 내고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양육자들 혹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좀 해주면 좋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우리 아이가 갈등을 겪고 왔으면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제 아이가 아빠 누가 나 때렸어 따돌림 당했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나도 감정적으로 동요가 잘 되거든요. 저희 책에서 좀 소개하는 방법은 일단 아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의 시선은 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너가 그런 일을 당해서 되게 힘들었겠다 속상하겠다 이런 좀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작업을 좀 하면서 아이도 약간 이제 수딩이 되고 부모님 마음도 약간은 이제 가라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감을 받은 아이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조금 놀린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음을 공감을 받고 조금 안심이 되면 이제 상황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너도 약간 이런 잘못을 한 거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내일 그 친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말할 건지 아니면 다음번에는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처할 건지 편안한 상태에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하시고 싶으시면 역할극도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때린 친구의 역할을 하고 우리 아이는 피해받는 아이 역할을 해서 뭐 똑같이 제가 때리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상황을 좀 연출을 해가지고 아이가 연습했던 말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놀이처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